4월 16일 날 아침이었죠. 제가 이제 집무실에 있었는데, 그때가 한 9시 한 24분경이었습니다. 그 상황 담당관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기를, 진도 그 관매도 인근에서 이제 다수의 어떤 그 여객선이, 여객이 승선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보고를 이제 다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직감적으로,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제 집무실 5층에 있는데, 이제 6층 상황실로 바로 올라갔죠.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저희 참모들은 미리 먼저 와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저도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빨리 이제 제일 가까운 어떤 구조 세력이 뭐냐, 빨리 출동을 시키라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리고, 계속 어떤 상황 파악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벌써 그 전복이 배가 이제 세월호가 기울어진 게 한 45도 정도 됐었고요. 이제 123정이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 벌써 한 45도에서 한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20분 정도 채 지나지 않아서 9시 한 50분경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4층 데크까지 이렇게 벌써 침수가 되고 해서 구조 세력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안에 있는 승객도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검찰이 그때 이제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이제 급속하게 이렇게 전복이 되는 바람에 어떤 다른 조치, 그러니까 지금 갑판에 나와 있는 그런 승객들 뭐 구조하고 이런 그 외에 특별하게 안으로 더 진입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전복이 됐다라는 거, 그 상황이었고, 이제 퇴선명령은 어떤 배가 어떤 조난을 당했을 때 거기 어떤 뭐 배의 어떤 위험 상황, 어떤 선박의 구조 안에 있는 승객들의 어떤 뭐 상황,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제 선장이 조치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최후의 비상수단.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선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밖에 이제 구조 세력은 뒤에 사고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뒤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처음에 그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선장이 어떤 그 판단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런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선장과 선원이 이렇게 승객들을 두고 이게 탈출을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되고, 태선 관련된 지시도 내려갔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상황이라서, 일단 또 태선 조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어떤 승객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안에서 선원이나 선장이 그 미로 같은 그런 구조에서 안전하게 승객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은 또 승객들은 또 패닉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게 단기간에 다수 인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안전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그 역할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탈출을 먼저 해버렸었으니까 그것을 일단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왜 해경이 진입을 안 했느냐. 그 123정이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밖에 승객들도 구조도 하고, 더불어 또 이제 우리 그 직원이 처음에 먼저 이제 배 승선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급하니까 미끄러져가 내려오고, 그걸 이제 수차례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겨우 이제 조타실까지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은 어떤 그 방송을 하려고 방송 장비까지 겨우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결국 또 방송 장비까지 끝까지 이렇게 접근을 못하고 이제 그런 실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선장과 선원이 끝까지 남아서 어떤 그런 또 저희가 교신을 계속하면서 어떤 그 승객의 그 대피 조치,
뭐 이런 걸 했었으면은 이 정도 큰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희생을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말 큰 아쉬움, 정말 너무나 또 통탄스러운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대통령 담화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그때는 삼천 구함에 거기에 있었는데 대통령 이제 담화하는 날 이제 뭐 저희 그 현장에 있던 그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담화 내용을 이제 TV로 시청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순간 뭐 담화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저희도 뭐 저도 그걸 알게 됐고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뭐 그 전에 이제 뭐 언론에서 뭐 해경 책임을 물어서 해경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주장이 또 보도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뭐 지나가는 하나의 뭐 설에 또 하나에 그렇게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신경을 정말 진짜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 어떤 당일날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너무나 그야말로 쇼킹했었고 그래서 당장 뭐 저는 이제 조직이 없어지는 마당에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유가족 분들께서 해경이 해체되면 앞으로 수식은 누가 하느냐 그렇게 이제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해서 그때 제가 뭐 그만 뭐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남은 부분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수식을 마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다시 사의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뭐 제가 그 수색 구조 관련해서 이제 언론 브리핑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어떤 우리 해경위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그 참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발표문에 이제 김호희 수용하겠다라는 그 입장 발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어떤 뭐 그런 결정이니까 저희가 어떤 뭐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게 맞다는 또 뭐 그 어떤 내부 의견이 모아져서 그 입장 표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사고 이후에 한 그 재판까지 한 9번의 조사와 수사, 제일 마지막 이제 재판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밝혀진 걸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또 뭐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근데 또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떤 사고 초기에 검찰이 합동 수사단을 만들어서 이 사고 원인 규명까지 다 하고 어떤 의혹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밝혔는데 저도 그때 놀란 게 그때 어떤 밝혀진 내용이 저희가 계속 그 이후에 뭐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까지 받은 그 내용에서 크게 거의 뭐 벗어나는 게 없었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규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워낙 이런 뭐 참혹한 사고였고 이런 그 사고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그 사고의 그 결과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또 새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또 조사와 수사를 또 하자는 또 여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그런 게 이제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규명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수사 조사가 반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또 하나의 원인 하나가 또 어떤 이 사고가 또 정치화돼서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밝혀진 사실도 계속 또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나. 저희가 지금 제일 좀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때 그 해경이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두 번째가 어떤 그 퇴선 명령만 내렸었으면은 다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세 번째가 왜 진입해서 구하지 못했냐. 뭐 이런 사항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뭐 생각과 정말 그런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재판 과정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어떤 그 사고 당시에 그런 상황,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선박이 떠다닐 수 없는 배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사고가 나서 그것도 통상적인 배라면은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전복이 되는데 이거는 불과 뭐 1시간 반 만에 완전 전복이 되버린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 그다음에 123정이 도착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서 승객들을 구조를 하고 그 이후에 불과 한 20여 분 만에 그런 상황. 그다음에 선장과 선원이 이렇게 탈출해버린 상황에서의 어떤 구조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이렇게 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아서 저희의 무죄를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이었고 제가 제가 이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었고 또 저희 직원을 또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서 많은 정말 희생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 책임까지 저희가 무죄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또 유가족 분들이나 국민들한테 또 죄송한 마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기억하느냐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걸 큰 그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뼈아픈 교훈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 일어나고 나서 벌써 10년이 이제 지났지만 아직 유가족 분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한테 아픔과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어떤 아픔으로 기억되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비극이, 아픔이 다시는 생각되지 않도록 정말 이 사건을 우리가 진실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경계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